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사람과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인연이 되어갈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스킬도 헬로 오브 스킬로 마련해 볼 예정이고요. 개인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카드 셔플 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통해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컬러 오브제를 통해 카드 선택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이트. 두 번째, 블루. 세 번째, 핑크. 네 번째, 옐로우입니다. 첫 번째 화이트를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거, 현재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디테일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신 그런 커플이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세븐 오브 원즈, 지속된 갈등이 심화되어서 굉장히 서로 지긋지긋해진 상황에 가까운 관계성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시고요. 서로 감정이 잘 맞았던 순간도 분명 있겠지만 사실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돼 왔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화이트를 선택해주신 1번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림보다는 1번은 너 맘대로 했잖아. 나는 너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우리 관계가 깨진 건 너의 욕심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일본님들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심화된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상대방은 우리 일본님들의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관계가 현재 깨지신 분들도 많아 보여요.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그냥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거나 만약에 우리 잘 사귀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두 분의 관계가 예전 같진 않아 보여요. 서로 애틋하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모습이라기보단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1번은 이 관계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1번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듣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1번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흐름은 있어요. 친구로서 만난다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냥 편안하게 친구 동생으로 지내거나 선후배로 지내면서 알아가보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쓰리 오브 스월즈에서도 보여지네요. 이게 무조건 하트가 찢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카드 한 장의 그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의 그 키워드만으로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타로 리더님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맨날 요즘에는 블로그가 잘 돼 있어서 막 이건 이거죠 저건 저거죠 이런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 자체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끊어지긴 했고 분명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고 싶다라고 열린 견마처럼 본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두 분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이분도 노빌리티라는 카드. 다른 인연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연애였어 라던가 예전의 연애는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뭐 스킨십하고 땡 요 정도에 그치는 연애였다면 그래도 화이트님과는 어떤 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던가 같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만큼 화이트님 자체가 되게 멘탈적으로도 강인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이 있기도 하고 소신이 되게 있는 사람이래요.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도 되게 우리 화이트님에게 되게 자극을 많이 받으셨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자기에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되게 배울 게 많았다라고 느끼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널리사이클이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기분이 상해서 얘랑 멀어져 있지만 1번이랑 멀어져 있지만 나는 얘랑 미래에 장기 뭐 여생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오랜 기간을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이 1번님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지 정말 나에게 힘들게만은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를 이 여자가 하는 건데 1번이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널리사이클이라는 카드를 보았을 때 사실 관계가 그렇게 얕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면은 두 분이 관계적으로 회사에서 만났다라던가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만났다라던가 학생이라면 대외 활동하시다가 만났다던가 어떤 좀 특정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가령 같은 공부를 하셨다, 같은 고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번님들이 더 나은 상황 아니면 사회적인 포지션 자체가 지금 1번님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게 좀 이 사람의 자격지심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상대방도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알고 있대요. 막말로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조건이 좋은 사람 아니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니면 굉장히 살아가는 어떤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가지는데 이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말이 다 맞아. 틀린 거 하나 없어 라고 하지만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약간 그런 감정으로 우리 1번님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실제로 앞으로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관계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운을 봤을 때는요. 3개월 정도로 봤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어떻던 간에 한 달 내로는 다시 화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게트너 위치헤들이라는 카드. 그리고 혹시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고 썸도 안 탔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만 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 리딩이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사실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경쟁사라던가 거래처라던가 좀 어려운 뭔가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라던가 연락이 끊겼어요 하시는 분들도 서로 다시금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근황을 물어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썸을 오랫동안 타는 흐름이 보여지시는데 사실 3달 내로 뭔가 관계가 확실하게 진전이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여러분. 사귀시는 분들, 커플이신 분들은 뭐 헤어진 애 만에 얘기했다가 다시 잘 만나가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끊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연락을 하거나 알아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로 뭔가 새로운 연락을 통해서 다시금 너 어떻게 지냈어? 그랬어? 우리 다음에 밥이라도 먹자 하면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2달이 돼도 3달이 돼도 이 사람이 되게 꾸준하게 우리 1번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너무 바빠. 일이 너무 지쳐. 연애는 나한테 사치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친구는 또 잘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회식하고 이런 자리는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2달 차까지는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이 바쁘구나 하고 처음엔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한다고 보여지시거든요.
근데 3달 차 정도 되신다면은 이 사람이 그냥 나를 갖고 노는 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나도 그냥 다수 중 한 명인 건가, 이 사람에게? 이거를 고민하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그 이상의 운을 보기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조언이 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우리 1번님들한테 사실 되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지심이라는 키워드. 사실 뭐 카드 한 장에 자격지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 계속 이기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1번님들한테 끌리고요. 1번님들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쳐냈어? 그리고 1번님들의 어떤 업적, 그리고 본인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는 타이출중을 불허한다라고 합니다. 나 없어도 너 잘 나가는 거 알고, 나 말고도 너 등 뒤로, 여기 잘생긴 남자 둘이 있네요. 나 말고도 너 좋다는 사람 많은 거 알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야 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우선 조언은 헤어져라 마라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이 사람 관계를 좀 잘해보려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번님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조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해라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해드리냐면 1번님들이 조금 더 연상의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선배로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떴기 때문이에요. 공부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는 선배로서든 아니면 내가 이제껏 뭔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이 상대방에게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노력을 해준다면 우리 관계가 훨씬 더 나아집니다만 이거 되게 장기전이에요. 3개월에서 연애가 슈브가 안 나면 사실 쉽게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늦게 이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유튜브에서 제가 짧은 기간 내에서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막 시간 지나서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선배로서의 포지션에서 이 사람이 어설프게 행동해도 나에게 솔직히 나에 대한 존중보단 자기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를 보더라도 내가 그거를 참고 견디면서 계속 이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갖다 주면서 갈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라는 건요, 이전에는 감정적으로만 접근했다가 서로 좋아서 우리 데이트하자, 밥 먹자 이런 것들로만 만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후로는 이 사람이 자기의 경제력, 커리어, 학벌을 고민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 1번님들이 데이트하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안 먹히고요. 뭐 이 사람이 주식한다 하면은 주식 소스를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준비하는 거 있어서 내가 알아봤는데 그거는 이런 게 좋대더라 하고 정보를 준다던가 이런 도움을 주셔야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얘를 만나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잘해보고 싶다면 나의 경험, 나의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개인 상담과 헬로브 스킬을 이용해 주시고요. 운세 컨텐츠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블루를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어떤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2번님들을 생각할 때는요, 상대방이 와, 이 사람 천사인가? 착하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신 걸로 보여지세요.
굉장히 이 사람의 스케줄에 많이 맞춰줬다라던가 상대방의 힘듦을 내가 이해하고 데이트를 체근하지 않았다던가 사실 관계적으로도 너무 발전된 관계라기보다도 약간 썸 타다가 조금 흐지부지된 인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썸을 타지 못했던 분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의 호감을 많이 오간 모습이 보이긴 해요. 썸을 제대로 타지 않았더라도 뭐 커피라도 한 잔 항상 먹었다던가 아니면 대화라도 많이 나눴다던가 연락을 자주 했다던가 하는 등 되게 온화한 분위기가 사실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 헤어졌다라는 느낌보단 지금 썸남 썸녀인 상태, 심남 심녀라고 하나요? 근데 조금 내가 저 사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우리 이번님들을 굉장히 사려있고 배려있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케어하거나 배려해주는 직군일 수도 있고요. 학원 선생님, 강사, 뭐 유치원 교사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많이 챙긴다라던가 주변인들에게 되게 살뜰히 관심을 가져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과거에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우리 블루님과 이번님들과 함께 한다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모습도 있고 결혼한다면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2번님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고 특히나 우리 2번님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배려의 말을 해줬다던가 위로의 말을 해줬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좀 정말 힐링이 됐다. 정말 마음의 근심이 내려앉았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번이 착하고 예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근데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좋은 커플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상대방이 이번님들한테 호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헤어지신 상태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번님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되돌아보니 우리 이번이 나한테 진짜 많이 사랑을 해줬구나.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구나. 이만한 사람이 없네. 그리고 이번이 어떻게 사나를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염탐한다 라던가 우리 이번님들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이번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 이번님들이 되게 매력이 크신 사람이라고 하네요. 섹시얼한 매력이 큰 사람이라 뭐 별거 안 해도 즐겁고 제가 맨날 예시를 차은우로 들어드리거든요. 차은우랑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팝콘만 먹어도 재밌지 않냐. 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한소희 씨랑 그냥 캔맥만 먹어도 행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번님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내 인생이 좀 바뀌었다? 내가 우리 이번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힘들고 내 일에만 집중하고 지쳤는데 이번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번 없는 삶이 기대가 되지 않고 이번과만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내가 이번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져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은 일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과 자신의 행복한 개인적인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님들은 돈 벌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이번님들의 경제력, 학력 이런 걸 중시하기보다는 재밌을 것 같고 예쁘고 귀엽고 남자로 쳐도 잘생겼기 때문에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취미의 영역에서 사적인 시간을 같이 잘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는 항상 즐거움만 가득할 것 같아 라고 할 거고 내가 살아오면서 한 연애 중에서도 내 연인들 중에서도 우리 이번만큼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던 사람은 없어 라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항상 부정적인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랑이 넘치는 리딩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여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거를 뽑았으면 좋겠네요. 제 내담자님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랑 진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재배발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귀지 않았다, 썸남 썸녀였다 라던가 썸남 썸녀도 아니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선생님. 그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들 3달 이후로 분명히 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재회가 된다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근데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애둘러 말하는 건 두 분 다 되게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대방도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2번님들도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우리 2번님을 너무 착한 사람으로 알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백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락이 닿는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대신 상대방이 우리 2번님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2번님들은 이걸 잘 캐치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할까? 아니야. 그 사람 나 싫어해서 떠났잖아. 나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달 차 이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번님들이 어떤 호감의 표현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락보단 뭔가 인스타 아니면은 뭐 회사 내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은 그 지나가면서 얼굴을 본다던가 어떤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두 분이 마주했을 때 2번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던가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반갑다 이런 사소한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 좀 이제부터 식사도 좀 가끔 하고 밥도 먹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시면서 관계가 진전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회가 된다.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할 말 없고 사실은 이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2번님들에 대한 사랑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 보지 않아도 잘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조언을 굳이 받으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2번님들이 이 확실한 행복을 더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계속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좀 바빠요. 그걸 이해를 못 해주면 우리 2번님들이 사실 이 사람과 관계가 진전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님들한테는 사실 이 상대방은 2번님들이 막 돈을 더 많이 벌어왔으면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딸내미한테 왜 보통 모르겠어요. 뭐 정말 힘든 분들은 뭐 너가 돈 벌어와라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아빠의 마음에서는 아빠가 딸을 볼 때, 엄마가 아들을 볼 때 너가 돈 벌어서 건사해라 라는 마음보단 내가 많이 열심히 벌 테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맞잖아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해주시면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잘 가지셔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쁜 남자가 사실 매력적이죠, 여러분. 맨날 집에서 일이 없어가지고 띵글띵글 굴러다니면서 일 없어, 어떡해, 돈 없어 이러는 사람보다는 미안해,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 주에 대신 토요일에 재밌게 놀자 하고 주중에는 각자 일에 집중하고 데이트는 데이트하시고 이런 관계가 더 저는 이상적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도 뭐 이 사람이 돈 벌려고는 하진 않았지만 조언으로는 우리 2번님들만의 프로젝트, 내가 목표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 시간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서 가면 이 사람과 예쁘게 잘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쁘게 만나보시고요. 너무 예쁜 크림이어서 제 발음이 자꾸 이상하게 새는데
때문에 결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 관련 영상이랑 링크 넣어둘 테니까 아래 링크에다가 스킬 넣어놓을 테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가능할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고, 더욱더 자세한 상담은 개인 상담 헬로우 스킬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핑크를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라몽타로라고 이거 제 내던즈님이 리니셜 적어준 건데 예뻐서 자랑해봤고요. 우선 이 사람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공부하면서 만났다? 직장인으로 친다면 뭐죠? 신입생이 아니라 뭐죠? 갑자기 제가 멘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신입 연수회에서 만난 사이라던가 아니면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같은 학원 출신이라던가 재수생들 이제 재종반 같은 데 다니다가 만난 케이스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알아가는 관계였고 서로 좀 연애에 집중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만나게 됐는데 서로 또 좋아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않고 관계를 키워나갔다, 감정을 키워나갔다라고도 보여지고 사실 관계가 예쁘게 흘러갔다, 우리가 제대로 사귀어서 제대로 어떻게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서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애정을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에서는 현실에 와서는 우리들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 솔직히 많아 보여요. 차단당하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분류는 사실 언급을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 왜냐면 복잡해져요. 그치만 불륜의 가능성이 솔직히 좀 보이긴 하고,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게 됐다,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됐다. 근데 저는 몰랐을 수도 있죠. 우리 3번님들 입장에선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친이 있었더라, 남친이 있었더라, 이런 상황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3번님들, 핑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이 이상형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제약이 너무 많아 라던가 지금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도 보여주시고,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에 자주 나가셔야 된다 라던가 해외 유학생이시라던가 아니면 해외 파견을 나가셔야 되는 어떤 직종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나 아니면 지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예전에 너를 만날 때는 그래도 내가 무리해서라도 만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연애를 하기 좀 어려워. 가끔 연락이 닿거나 해서 만나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호감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커요. 너무 큰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네. 내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 선생님 걔랑 저랑 싱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조금 뭔가 차이가 많이 있는 궁합일 수 있겠어요. 학력차, 집안차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성향이 너무 달라 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은 사실 현재로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너랑 미래가 그려지진 않아. 나랑 맞는, 나랑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랑 나는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보여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우리 3번님들에 대한 감정은 보여지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두 분의 관계에서 저는 3번님들이 자신의 주장을 좀 얘기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한다는 표현을 강하게 하셨다라던가 아니면 난 너랑 이렇게 되고 싶어, 어떤 관계적으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얘가 왜 이렇게 푸시하지? 부담스럽다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라는 카드가 보여지는데 지금 혹시 3번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중 한 분이 뭔가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프리랜서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얼굴이 오픈되어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대기업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어요. 엄청 자기 관리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들, 어떤 추문 같은 거 있으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내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얘기가 나오면 무서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감정적으로 잘해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둘이 만약에 사귀어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예쁜 선남선녀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이 사람도 있어요. 그치만 약간 결이 다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령 상대방은 그냥 관료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예술 계통에서 일한다던가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시더라도 우리 3번님들은 패션 계통에서 일한다 라면은 상대방께선 제조업에 일하신다던가 되게 상이한 어떤 일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두 분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표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거든요. 아까 뭐 불륜, 바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자체가 조금 연애에 대한 이슈를 주변 분들에게 언급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아니, 연애를 하면 연애한다고 오픈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사업을 좀 궤도에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연애하고 안 하고를 오픈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 있긴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막연한 뭔가 상상만 있어요. 우리들이 사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치만 그 길은 너무 혁신적이야 라던가 사실 안정적인 어떤 관계로 나아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에 가깝다, 모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계 진전에 대한 마음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인 제약도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플레이 플리즈. 플러트. 사실 카드에서 관계 진전에 대한 어떤 확고한 답을 내려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3달치만 봐드리거든요. 왜냐면 더 장기적으로 봐드리다 보면은 이 유튜브에선 조금 제약이 많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달 내로 이 사람과 다시 마주치게 되거나 대화를 하게 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썸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왜 관계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냐라고 말을 하냐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우리 3번님들과 만나면 즐겁고 재밌고 자기가 우선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니까 우리 3번님들이 행복하대요. 웃음이 나오고 재밌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2개월이 지나가는 그 시점부터 조금씩 상대방이 거리감을 두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자꾸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상대방이 집안에서 뭔가 확고하게 원하는 이상형감, 뭐 부인감, 신부감, 아니면 신랑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라던가 이런 요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라 라고 선을 주선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소개팅일 수도 있겠죠. 아주 어린 분들은. 그래서 우리 한 달 정도 내로는 우리 3번님들과 행복하게 다시 연락을 해서 잘 지내고 지지고 뻗고 하면서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가시는데 2달 차부터는 상대방이 점차 연락이나 만남이 줄어들면서 아예 연락을 완전히 끊진 않아요. 그치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애정을 자꾸 이 사람이 분산시키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사람 나랑 연락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나? 이 사람 나랑 만날 시간에 다른 이성이랑 놀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3개월 차 정도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라던가 다른 사람과 연락했구나를 확실히 물증으로 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확고하게 따져 묻기는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너 왜 나한테 이런 거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면은 우리 둘이 사귄 사이는 아니잖아.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희 잘 사귀고 있는 커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심스러워요. 아, 저 이런 얘기 하기 진짜 싫어요. 돈 받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제너럴 리딩에서 너무 팩폭하고 이러고 싶진 않은데 만약에 우리 산부님들이 내 연인에게 자꾸 결혼을 보챘다라던가 결혼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지금 커리어를 완성시키기 직전이거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자꾸 결혼거리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전부터. 그리고 현재로서도 지금 가볍게 재밌게 지내는 건 좋지만 이 3번이 결혼을 자꾸 어필을 하고 너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려 하면 나 얘랑 못 만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내로는 예쁘게 만나요. 근데 두세 달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가족들 간에 어떤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뭐 누가 아프시다라던가 친척을 만나러 가셔야 된다던가 일을 같이 해야 된다던가 하면서 우리 3번님들과 조금 멀어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헤어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치만 사실 지금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헤어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두 분 사이에 살얼음판 걷듯이 아 우리가 진짜 예쁘게 만나는 게 맞나? 이 사람이 나를 변심하지 않고 쭉 만날 생각이 맞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두 분 관계에서 사실은 좀 뭔가 안정적으로 만난다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거리감을 자꾸 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러면 조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카드에서도 지금은 뭔가 내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단 두 분 자체의 서로의 그 교감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로 한다라고 뜨셨어요. 물론 이거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조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선배님들이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또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칼이 하나 한 자루 마련되기에도 사실 재련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다듬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상대방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일 거고요. 사업을 궤도에 올려야 된다 라던가 일에 있어서도 내가 월급쟁이 2년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되게 과장까지 올라가야 된다던가 승진을 고려하셔야 된다던가 학생이라면 취준, 군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 진전을 하기는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과 지금 뭔가 결혼 약속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어도 매일같이 연락 잘하고 잘 지낸다면 예쁘게 만나가 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커플이 아니신 분들 지금 헤어지셨다가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서로 스며들어가는 과정을 좀 오래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카드가 절대로 나 니랑 안 만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상대방분이 난 너랑 잘해보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 나랑 어떻게 할 거야? 나랑 만날 거야? 이렇게 푸시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냥 우리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불편하면 힘들면 잠깐 쉬어가고 그렇게 서로 힘들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지내자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랑 비교가 많이 되죠. 첫 번째 사람은 숨 막혀서 못 만나겠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래 나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선은 편하게 만날 수 있을 만큼 노력해보자 라고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 스킬 개인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노랑 옐로우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속마음을 한번 볼 예정인데요.
과거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른 이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 혹은 그 사람이 다른 이성과 우리 사모님들을 좀 저울질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모님을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했고, 썸까지 진행이 됐던 관계, 적어도 사귀었을 관계도 맞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잘해보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그림이 보여집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행복한 연애를 바라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관계성보다는 적당히 편하게 쉬어가면서 약간 노력해서 하는 연애가 아니라 일상의 좀 휴식이나 다름없는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싶었는데, 사모님들이 자기에게 주는 어떤 에너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지만, 앳돼 보이고 사랑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사모님이 바라는 어떤 연애를 자기가 다 해주기에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연애적으로 감정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리딩을 드렸네요, 여러분. 이제까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 사람이 되게 편안했던 상황에서 앞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린 나이라면 이제 군대를 가셔야 된다라던가, 예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젠 취준을 해야 된다라던가, 갑작스럽게 지역을 이동해야 된다던가. 사실 이 카드가 뜨셨다면은 일 자체가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가셔서 루틴대로 일하시는 분들, 뭐 간호사라던가 의사라고 친다면 레지던트 정도일까요? 아니면 3교대, 4교대 하셔야 되는 어떤 직군들,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들의 관계가. 차라리 친구로 지낸다면은 부담 없이 가볍게 연락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보입니다.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쁘게 잘 만나 가시겠지만 앞으로 뭔가 좀 겪어내셔야 될 어떤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취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승진이라던가. 그래서 사실 사모님들은 뭔가 사모님들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긴 해요, 상대방이. 연애가 애초에 좀 개인주의에 가까운 어떤 개념이 잡힌 분인 것 같아요, 상대분이. 그래서 서로 힘들 바에는 연애를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 상황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 라는 모습도 보이고,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데이트 비용, 아니면은 만났을 때 뭐 자잘한 술값, 밥값 이런 거 가지고도 마음이 상해서 얘랑은 좀 만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이 먼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주기에는 상대방이 좀 나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준비된 거에만 숟갈만 얹고 싶어하는 도둑놈 심보인 사람. 제가 이런 분들을 좀 연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부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싶어 하는지,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인 프라나라는 카드. 그래도 우리 사부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특별했던 추억이 있어 보여요. 선생님, 전 썸도 제대로 못 탔어요 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두 분이 뭔가 얘랑 나랑 좀 로맨틱한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부님들과 잘해보려면 잘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긍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사부님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모자르지 않은 나의 연인이 되어줄 거고 자랑거리가 되어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모자람이 없다 정도이지, 사실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우리 사부님들이 엄청 뭐 자기보다 막 사회적으로 입지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얕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부님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 연락이 끊기신 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4번님들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연락을 다시 하고자 한다면 받아줄 거라 생각해서 늦장을 부리는 거에 가깝고, 아까 초반에 제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완벽히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와서 우리 4번님들을 잠깐 자기 시야에서 치워보려고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랑 안 되면, 이 여자라고 할 순 없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좀 더 안 되면 또 우리 4번한테 연락을 해도 되겠지. 요런 가벼운 마음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현재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사실 지금부터 3개월 내로 봤을 때는 2개월 정도까지는 완전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부터 한 달 내로도 나 아직 너 좋아해 라고 감정을 표현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뭐라 하냐면, 미안한데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라던가, 미안한데 나 내년쯤에 해외 파견 나가야 돼 라던가, 근데 내가 일이 바빠서 너를 챙겨줄 순 없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이후에는 우리 4번님들이 오매불망 이 사람만 기다려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또 끊길 수도 있고, 내가 군대 가면은 진짜 훈련소에 있는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시겠죠. 근데 사회에 있으시면서도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나 편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자 하고 강간무소식이라던가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개월 이후에는 이 사람과 다시 마음이 통해서 다시 만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분의 관계에서 4번님들이 무조건 참아주고 맞춰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고,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잘 사귀시는 관계다라고 하면은 두 분 가운데서 사실 조금 더 마음이 깊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헤어진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상대방이 내가 이제껏 이런 식으로 너 때문에 노력을 해왔거든, 4번아. 근데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그건 이해해 하고 자기가 했던 어떤 노력을 그만두려고 하실 수 있어요. 가령 두 분의 관계에서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 치면은 데이트 거리가 정말 똑 떨어지는 데에 정했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4번님들이 좀 편한 곳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이 자기 편한 대로만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 사람 바쁘긴 하실 거예요. 정신없기도 하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4번님들이 더 맞춰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맞는데, 사실 4번님들의 이 연인이라고 한다면, 4번님들의 지인이라고 한다면 너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만나야 돼? 걔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핀잔을 듣고 우리 4번님들도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 좀 잠깐 치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 사람과의 마음이 통해서 잘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편안하게 정말 내 위주로 다 맞춰주는 연인감이 이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안정감에 가까워 보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걸출하게 대단한 뭔가 사회적인 지위는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 생각엔 상대방분이 매력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 4번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만큼 정말 로맨틱한 감정을 내게 주는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만의 공간에서 오붓한 시간을 자주 가진다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깥에 놀러 다니고, 두 분 막말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카드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데이트 약속 잡다가 갑자기 약속이 파토 나셨다라던가, 데이트 약속 잡고 뭔가 한강 놀러 갔다, 어디 멀리 놀러 갔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한데 나 이제부터 연애에 시간을 많이 못 쓸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관계가 멀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에 데이트하지 마시고 좀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만남을 가져가신다면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 오브 스킬 개인 상담을 추천드리고,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